안녕하세요. 이장욱입니다. 교회 음향 영상 점검과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운용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포점을 맞춰서 이번 강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들과 또 시스템 운용 또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까지 어떤 개괄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가는 방향으로 전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음향의 시스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을 한 다음 마이크에 수음되는 소리를 일정한 소리 크기로 만든 기기를 믹서라고 그러죠. 콘솔이라고도 하고요. 이 소리를 앰프를 통해서 증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확성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와 소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알아야 이 시스템을 좀 이해하는데 또 설명하는데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기를 통해서 마이크, 믹서, 앰프까지가 구동이 돼서 스피커가 소리를 재생해내게 되죠. 그러면은 전기와 소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가? 즉 마이크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 것을 다시 믹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앰프를 통해서 다시 증폭을 해서 다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다시 스피커가 이제 반대로 이제 이제 에너지를 변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즉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왜 전기를 써야만 하는가? 이 전기를 쓰는 데는 소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리의 한계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공간의 제약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본당에서 목사님이 설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유아실이라는 그 또 별개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아실이 교회에 보면은 다 본당 내에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공간적인 제약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도 이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힘을 빌어서 스피커를 재생해서 먼 거리까지 쏘아주는 또 그러한 또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소리는 한번 그때 지나면은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그 소리를 재생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과 거리적인 한계를 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데는 전기를 통해서 마이크와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PA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의 한계를 전기를 통해서 극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리에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이제 어차피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또 전기 에너지가 결국 스피커를 통해 다시 소리 에너지로 확성이 돼서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이 추후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질 텐데 소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특징들 중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소리가 이제 소리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직진성이 있어요. 소리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직진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리의 회절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둥 뒤에 있거나 사람이 우리 혹시 또 공간 밖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공간에 위치해 있을 때도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소리의 회절 현상이고요. 또 소리의 간섭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시간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소리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소리에 그런 어떤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 이제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소리에 내 입에서 나는 전체적인 소리에 그 사람이 직접 듣는 소리가 우리는 보통 100으로 들을 것 같은데 100%로 다 들을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소리에 한 70% 정도는 아마 직접 듣고요. 나머지 소리는 이제 공간을 통한 쉽게 이야기하면 반사와 회절을 통해서 벽을 치고 다시 상대방 귀에 들린다든가 벽을 치고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화자가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공간이 갖춰졌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만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아니고 이 소리에 또 이렇게 벽을 치고 도는 소리, 또 이렇게 벽을 치고 도는 소리, 또 뒤를 치고 돌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 이런 각가지의 소리에 합성이 돼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소리는 우리가 전체의 그 공간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소리를 이제 우리가 교회나 또 이제 기타 다른 공간에서의 대화를 할 때, 특히 야외가 아닌 공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소리가 다 모여진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즉 말해서 이러한 소리의 특성들, 직진성과 회절과 간섭의 이런 총 집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현장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특징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 예배당 공간 내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확성됐을 때 이 소리가 치고 또 도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 각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전체적인 집합된 소리를 성도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건축 형태, 그 다음에 건축 음향,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전기 음향과의 관계를 앞으로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